강조하는 건 이용자분이랑 이야기가 되면은 그 관공서 공휴일 근무는 최대한 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제출을 하시면은 그 유급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된다. 안녕하세요.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사무국장 전덕규입니다. 이제 2022년도 1월이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2022년 활동지원사 임금도 그 센터마다 거의 다 정해진 것 같습니다. 2022년 그 활동지원사 분들이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 이런 거 부분 소식지에서도 다뤘습니다만 그 관공서 공휴일을 둘러싼 기관과 노동자의 갈등이 생기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영상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도 여러 조합원 분들이 알려주셔서 수집하는 바에 따르면요, 일단은 근로기준법 준수하는 기준에서는 그 시간당 12,000원 선에서 임금을 책정하는 기관들이 있는 것 같고요. 부산의 한 기관의 경우에는 11,800원으로 책정을 하고 연차 수당은 별도로 지급을 하겠다 이러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처우가 나아진 게 아니라 조합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잘 알고 또 요구하는 노동자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노동자로서의 권리, 근로기준법에 말하는 임금상 권리들을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최저임금이겠죠. 활동지원사 선생님들 근로계약서 보시면은 그 기존에 보건복지부 수가 기준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에 기초해서 계약된 경우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최저임금 미만의 그 근로계약은 위법 무효해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9,160원이죠. 그 다음은 주휴수당이겠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시간급으로 환산을 하면은 1,832원이 되는데요. 주휴수당 같은 경우에는 5일 근무를 하면 하루 유급휴일이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급에다가 5분의 1을 계산을 해주시면은 그게 이제 주휴수당 시간급으로 환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를 주휴수당이랑 최저임금이랑 이렇게 합하게 되면은 계산해 보시면 1,992원이 됩니다. 기관에 따라서는 1,990원 또는 11,000원 이렇게 시급을 책정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기관들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랑 주휴수당만 책정을 한 것이니까 이후에 또 이제 설명을 드리는 다른 법정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언제 지급하는지 이런 거는 급여명세서를 좀 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노동절 유급휴일 수당이랑 관공서 공휴일 수당 그리고 연차 수당일 텐데요. 노동절 유급휴일 수당이랑 관공서 공휴일 수당의 경우에는 해당 일이 있는 다음 임금 지급일에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다만 2022년의 경우에는 노동절이 일요일이라서 일요일이 주휴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런 기관의 경우에는 이를 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2022년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 개수가 세보면 19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또한 주휴일이랑 겹칠 경우는 수당을 겹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어서 이거를 또 일요일로 설정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빠지는 날이 15개가 되고요. 다른 날로 이제 주휴일을 설정을 하면은 또 그 개수가 달라지겠죠. 활동지원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무하는 시기가 제각각이라서 주휴일이 언제냐 요것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변적인 부분이어서 다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월 16일 날 발행을 한 소식지를 보시면은 일단은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거를 16일 기준으로 했는데 그런 거는 좀 요런 걸 반영을 해서 16일로 가정을 했었던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연차 수당을 받아야 됩니다. 근속 연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 개씩 발생을 하고요. 1년 근무하고 하루가 지나면 15개가 또 발생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대법원에서 연차 발생 일자 가지고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수정이 된 요걸 알려드리자면은 1년이 지나 365일 지나고 그 다음날 딱 첫날 출근을 하게 되면은 연차가 15일이 더 발생을 하고요. 또 2년째가 되면은 15개가 발생을 하고 3년째가 되면은 하루가 더 붙어서 16개가 발생을 하고 5년째가 되면은 17개가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2년을 더 근무할 때마다 하루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25개까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근속연수에 따라서 연차 수당 같은 경우는 변하는 것인데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발생을 그 해에 부여되는 관공서 공휴일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노동자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서 동향 말씀드리면서 부산의 경우에는 11,800원으로 책정을 하고 연차만 따로 이제 별도로 책정할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수당을
이거를 시급에 포함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차 수당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의 개별 근속 연수 따라 지급을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소식지에 다뤘던 거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연차도 15개로 하고 관공서 공휴일 개수도 16개로 일괄적으로 해서 최소한 12,000원은 시간당으로 이렇게 시간급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면은 12,000원은 이렇게 책정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했던 거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최저임금이랑 주휴수당 이거는 이제 계산 드리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연차수당이랑 뭐 관공서 공휴일 수당 요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주휴수당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유급휴일을 하루씩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1일치 주휴수당이랑 같다고 보시면은 간편하고요. 그런데 이거를 또 시간급으로 나눠서 계산을 할 경우에는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가 1년 동안 근무하는 일수는 그 1년 365일 중에서 주중 5일이잖아요. 그래서 365일은 7로 나누면은 그 주 횟수가 되고 1년이 해당하는 주 개수가 되고 이제 그 주에 우리가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하는 걸로 계산이 되니까 또 5를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65일 곱하기 5 나누기 7을 하면은 우리가 1년에 근무하는 날짜가 이제 통상 이제 주 5일째 하는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그 일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대략 그 계산을 해보면 260일이 나옵니다. 그 1년 동안 일하는 총 시간을 260일로 나누면은 1일 근무 시간이 대략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시간급을 곱하고 유급휴일 개수를 곱하면은 결국에는 받아야 할 유급휴일 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게 되게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제 주휴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주일 근무하는 시간을 그 주중 근무일 5로 해서 나눠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고 또 이제 이거는 주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5로 나누는 것이고요. 1년 단위로 이제 계산을 해서 소급을 하면 260으로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리 자체가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뭐 만약에 이제 편리하게 계산을 하시겠다 그러면 그냥 그 유급휴일을 발생시키는 그 주에 그냥 총 근무 시간이랑 나누기 5를 하시면은 그 하루 근무 시간이 비례해서 나오잖아요. 그거를 그냥 1일 근무 시간을 간주하고 계산하셔도 됩니다. 예, 이건 단지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 시간급으로 환산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뭐 이제 또 좀 복잡한 이야기이긴 한데 궁금하시면은 노동조합에 문의하시면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급 그리고 주휴수당, 연차수당까지는 사실 이제 거의 뭐 이런 계산해야 되는 것 그리고 지급해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툴 이유가 별로 없는데 그런데 이제 관공서 공휴일 수당을 둘러싼 좀 기관들과의 갈등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관공서 공휴일 관련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미 뭐 관공서 공휴일 그 고용노동부랑 저희가 이제 투쟁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에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긴 한데 뭐 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먼저 법률을 보시면은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서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을 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대통령령이 뭐라고 하고 있냐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일요일을 제외한 그 휴일과 대체 휴일에 대해서 모두 유급휴일을 부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로기준법 55조 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령 보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뭐 이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제2조 각호랑 제3조에 따른 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또 보면은 쭉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광복절, 3.1절, 개천절, 한글날, 뭐 설날,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이런 거 쭉 나와 있는데 그 고용노동부의 임금근로시간과 그 743이라는 그 행정해석에서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또 이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휴무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단어 자체가 법률적 용어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휴무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근무일과 유급휴일 밖에 없는데 이제 근무일도 아니고 유급휴일도 아닌 날을 노무관리하시는 분들이 편의상 부르기 쉽게 그 휴무일이라고 부르는 것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법률상으로는 유급휴일로 보장하라고 되어 있는 거를 고용노동부에서는 자의적으로 휴무일과 겹치면 무급휴일로 해도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내놓은 행정해석의 하나인데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하고 있는 자료들을 보시면은 또 이것과 상충되는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일단은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시면은
보건복지부에서는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같은 과예요. 여기서 이제 배포를 한 그 자료를 지침으로 실었습니다. 실었는데 보시면 이제 돌봄노동자 근로조건 준수를 위한 주요 유의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명시되어 있는 걸 보시면은 돌봄 노동자가 주휴일 및 공휴일, 대체 공휴일 포함해 근로하지 않고 쉬더라도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노조가 이런 조치가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법률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고용노동부에 그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는 거는 법률 위반이 맞으니까 이게 차별적 대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해석 차원에서 이렇게 다툼이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희는 임금근로시간과 743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해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변경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작업을, 투쟁들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 주장대로 이렇게 명백한 근로기준법상의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는 사안이 행정해석과 충돌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을 준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그 활동지원 기관들도 다양한 유형이 있고, 또 이제 그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협회 이렇게 연대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연대체들 만들고 있는데, 그냥 법률에 나오는 대로 유급휴일을 보장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연대체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노동자들에게 최대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노동자 권리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꼼수들을 쓰는 기관들이 있을 뿐인 거고요. 어쨌든 이런 기관들은 저희가 그 활동지원사 노동자 권리 확보를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쟁점이 있습니다. 임금근로 743을 따른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애초부터 근로 제공이 예정이 되어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런 경우는 어떨까라는 질문이 당연히 들잖아요. 근데 활동지원사의 근로 제공 예정은 어디에서 결정이 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도 이제 그 활동지원 제도의 어떤 제도적 한계, 흠결 이런 게 드러난다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저희가 이제 임금근로시간과 면담을 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도적 문제 자체에 대해서 사실 고용노동부에서도 인정은 했었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딱히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서는 일하기로 한 시간인 그 소정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시간이 들쑥날쑥하면은 어떨까요? 선생님들도 사실 활동지원사 선생님들도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고충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근무 시간이 너무 들쑥날쑥하다, 이용자가 부르면 달려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꼭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막 이제 시간이 들쑥날쑥하고 막 사장이 아무 때나 부르고 이러면은 이제 노동자는 수시로 불려가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의 노동 시간 이외의 시간도 대기 시간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긴장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기의 삶이 사라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 시간이 들쑥날쑥해서 시간이 갑자기 줄어든다, 이러면은 또 이제 수입이 줄어들어서 불안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노동자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소정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근로계약서에 이런 것들이 근로계약서에 그 내용이 없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지원사들이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근로계약서 보면은 일하기로 한 날을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거에 대해서 적어 놓는 근로계약서들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나와 있는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산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언제 근로하기로 되어 있다 이것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도 근로기준법 법 취지에 보면은 위법하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런 근로계약서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제로 이것이 도대체 활동지원사가 근무하기로 한 날이 언제냐, 소정 근로시간이 언제냐, 이렇게 실무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언제로 보느냐, 그러면 저희들도 이제 다양한 서류들 가지고 이제 입증을 하기 위한 결국에는 근거가 되는 게 뭐냐, 서비스 제공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센터랑 이제 그 서비스를 언제 수령받기로 하는 계약서도 있는데, 사실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안 적는 경우들이 있어서 월마다 저희가 제출을 하는 서비스 제공 계획서, 이게 확실한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활동지원사와 이용자가 근로제공 예정일을 정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하는 그 근로제공 예정일이 소정근로일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관공서 공휴일에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겠다, 이렇게 하면은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날이 되겠죠. 사실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되게 중시하고 있고, 장애인 이용자가 뭐 이제 관공서 공휴일이라고 해서 밥을 안 먹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을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관공서 공휴일 날 특별하게 이제 뭐 노동하시는 장애인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행을 간다, 이러면 당연히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에 근무를 하기로 이용자랑 약속을 했어. 그러면은 그날은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날, 소정 근로일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된 날은 임금 근로시간과 743 행정해석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일을 하기로 한 날이 되는 것이고, 활동지원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결근을 하여도 사용자에게 보고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장애인 이용자가 활동지원사와 함께 관공서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서비스를 받겠다, 이렇게 근무를 예정하겠다 라고 계획서를 넣으면은 임금 근로시간과 743에 근거한다 하더라도 소정 근로시간이 되고, 또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사측에 보고조차 하지 않아도 된다고 고용노동부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활동지원사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이제 관공서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제공 계획서상에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날 근무 계획을 적어 넣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임금 근로시간과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유급휴일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좀 이제 다소 복잡하기도 하고 좀 길기도 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노동조합이랑 소통할 창구는 열려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주시고요. 강조하는 건 이용자분이랑 이야기가 되면은 관공서 공휴일 근무는 최대한 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제출을 하시면은 유급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된다. 저희 활동지원사, 꼭 이런 이제 제도적인 이런 혼란을 떠나서라도 모든 시간급제 노동자들 또한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애초에 법률 제도 자체가 애초에 모든 국민이 관공서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 개정 취지라면은, 이것에 대해서 시간급제 노동자들도 사용자가 이런 식으로 꼼수를 써서 수당을 지급을 회피하는 이런 제도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활동지원사 권리 확보를 위해서 또 이러한 분쟁들이 활동지원사뿐만 아니라 시간급제 노동자 전체의 권리 확보로 이어진다는 점 저를 잘 알아서 봐주시고, 저희 노동조합의 투쟁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